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5년 6월 15일입니다. 자,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에 자신을 면회온 민주당 의원들 또 지인들에게 한 발언이 있죠. 자기가 지금 대속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신해서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 이 얘기였죠. 이재명이 지시하고 사실상 그 모든 것이 이재명을 위해서 저질러진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낸 거. 이재명이 도지사, 이화영은 부지사였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지시받고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건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물론 뇌물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심에서 무려 징역 9년 6개월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신을 면회온 민주당 의원 등등에게 내가 지금 대속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이제 이재명이 들으라고 한 얘기였죠. 그래서 빨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 자, 그런 얘기였는데, 자, 이재명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금 대권에 올라갔습니다. 대권 고지에 올라가니까 지금 이화영이 지금 더욱더 자신에 대한 사면, 복권 이런 걸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은 지금 저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죠. 이제 기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헌법 84조를 적용할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1부에서 이재명 관련된 두 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카드, 그 다음에 아주 파렴치한 사건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이화영과 공범으로 있는 대북송금 뇌물죄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 다음 주나 뭐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이미 그래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된 자, 이화영이 추가로 또 이제 뇌물이 또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이재명과 공범으로 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추가로 또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화영의 지금 이제 7년 8개월에서 플러스가 되면 10년 이상을 감옥살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 죽을 맛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대신 자기 말로는 지금 대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덕으로 이재명이 대권을 잡았으니까 빨리 자기를 꺼내달라. 대통령의 뭐 사면 복권 이런 거 권한을 이용해서 빨리 꺼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이런 그 이재명 그다음에 이화영의 공범 이것이 본격화되는 걸 앞두고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빨리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첫 번째는 그거죠. 자기를 빨리 사면 복권 시켜주지 않으면은 불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사면을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옥중 편지, 옥중 메시지 최근엔 또 시민단체들이 뭐 이화영, 조국 그다음에 송영길은 억울하다. 검찰 독재 정권 피해자다. 이들을 뭐 재헌절을 앞두고 이들을 사면 복권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는 이재명을 겨냥한 압박성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 속에는 뭡니까? 자신은 지금 억울하다. 지금 이재명 대신해서 내가 지금 옥살이 하고 있다. 이런 거 후한무치한 이런 것도 같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북송금도 있지만 이화영은 검은 돈을 받은 이 부분도 같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이가 골치 아플 겁니다. 이화영을 사면 복권을 시켜줘도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재판은 요거는 뭐 이화영에 대한 재판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면이나 복권까지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 결국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자신이 그 공범이다. 몸통이다, 주범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거는 대북 송금이기 때문에 유엔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온 바가 있고 거기에 그 이재명의 지사실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대권 자리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걸 사면시키거나 복권시키게 되면은 국제관계가 더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저런 식으로 해서 문들라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몰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UN 대북 제재 이 문제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해가지고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텐데. 그러나 어쨌든 재판이 또 본격적으로 공범인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지금 막 시작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저 요구를 안 들어주면 또 무슨 어떤 그 협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지금 이재명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 파렴치한 거죠. 이화영은 지금 그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지금 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 지금 법치도 없고 국민하기도 우습게 하고 그냥 힘이 있으니까 나를 빼내라 협박 반 호소 반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법치 이런 부분들도 아예 그 머릿속에 없는 자들이죠. 지금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찬 자들이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도 지금 이화영이 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재명을 겨냥해서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몰래 사고 쳤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저 일전에도 쭉 이렇게 대속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이게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범이다 이 얘기고 이재명이 주범이고 몸통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날 빨리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여기 이제 주진우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 시킨 대로 했다. 다 그 지시받고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감옥 가서 지금 대속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그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를 세웠는데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면하면 바로 이거죠. 사면하면 이 정권의 도덕성은 한 방에 훅 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화영의 딜레마 사면해 주자니 정권의 점수 다 까먹을 것 같고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거는 국제관계도 그렇고 안 해주자니 지금 이제 재판도 있고 그런데 자, 불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세 사람을 이들이 파렴치하게 조국, 송영길, 이화영 이 셋을 묶어가지고 빨리 사면시키고 복권시켜라 이런 얘기를 이 좌파들이 후한무치하게 지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운동까지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국과 송영길과 이화영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이화영은 바로 이재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 눈에는 뭐 조국이나 이제 파렴치한 범들이죠. 대학 입시 비리 범죄. 송영길은 검은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파렴치범이고, 그 다음에 이화영도 검은 돈도 받았지만 특히 북한 관련해서 이적죄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이재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 셋에 대한 뭐 사면이나 복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은 우선 이재명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빠르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재명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보면은 자신에게 빚이 있다. 이재명이 빚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화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자기가 살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송영길도 마찬가지죠. 송영길이 오늘날 이재명이가 대권 잡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 도움을 줬고, 뭐 조국도 마찬가지죠. 무슨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청구서가 있다,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셋 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과자 정부, 범죄자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내부의 압박,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그 어느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